암 환자는 식물 영양소가 좀 풍부한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암 환자가 먹었을 때 좋은 항암 채소로 저는 암을 국소질환으로만 보게 되면 이제 그 부분만 치료를 하고 병원에선 치료가 맞춰집니다. 유방암이면 유방암에 대한 수술만 끝내고 자궁암이면 자궁에 대한 전립선 아니면 그쪽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몸 전체에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있잖아요. 암은 모든 사람에게 암세포가 하루에 5,000개씩 생긴다. 그런데 면역력이 좋으면 이 암세포가 사라지지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것이 점점점 자라난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암은 그 하나 걸린 것만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하더라도 다시 재발되고 다른 암으로 전이가 된다.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국소질환으로만 본다라면 재발과 전이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는 거죠. 재발과 전이가 되지 않도록 몸 전체 환경이 암이 생길 수 없는 몸으로 바꿔줘야만 다시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 없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암을 국소질환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전신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암 환자는 식물 영양소가 좀 풍부한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다라고 알려진 블루베리, 베리류 과일이 좋겠죠. 안토시아닌,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암의 성장을 늦춰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도 같이 베리류로 속할 텐데요. 딸기류 과일도 좋고 딸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피스틴 이런 성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진 퀘르세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사실 너무나 좋은 과일이라서 사과 하나쯤은 계속 드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퀘르세틴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피세틴 같은 장수의 유전자를 돕는 성분도 있고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도 있고요. 또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팩틴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사과 이 정도는 좀 구할 수 있을 때는 충분히 좀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가 먹었을 때 좋은 항암 채소로 저는 브로콜리, 그리고 양배추 또는 방울 양배추, 그리고 케일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브로콜리나 그다음에 방울 양배추, 케일 똑같이 십자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항염작용, 항암작용을 하는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또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화기 암의 경우에는 점막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위암도 마찬가지로 위 점막에서 혹이 생겨난 거고 또 소화기 암은 점막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소화기 점막의 특징은 빠르게 세포가 분열한다는 겁니다. 암세포와 특징이 비슷하잖아요. 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가 잘못된 분열로 인해서 이제 암세포로 자라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점막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양배추나 브로콜리, 케일에는 점막 건강에 좋은 성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도 있고 또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 MMSG라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성분들이 점막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채소 꼭 잘 챙겨 드시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암 환자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좋은 기름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럼 특히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산패되지 않은 견과류, 아주 순도 높은 오일을 꼭 드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독일의 리트비라는 학자가 아마시유가 암 환자들의 이 항염 효과, 항암 효과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유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 오메가3, 오메가6, 9이 다 있는데요. 특히 오메가3 비중이 높아서 불포화지방산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아마시로도 드실 수 있고요. 아마시유로도 드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좋은 또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산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두, 잣, 아몬드, 피칸 이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산패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드셔도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땅콩버터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땅콩은 견과류가 아닙니다. 땅콩은 땅에서 나는 뿌리 줄기 식품이에요.
그래서 음식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많은 의사들의 경우에는 땅콩을 다 금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땅콩은 곰팡이 독소인 아프라톡신 오염이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바에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배제하고 먹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꼭 반드시 산패되지 않은 호두, 아몬드, 잣, 기타 여러 견과류들 꼭 드시고, 올리브유나 들기름의 오메가3 기름 잘 활용을 하시면서 또 아마씨에 들어있는 항염 효과, 항산화 효과를 꼭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름은 이제 발연점이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과 들기름은 사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도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등급으로 좋은 기름을 따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열로 튀긴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저도 산패되지 않은 기름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채소볶음 같은 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럼 먼저 채소는 좀 수분이 대부분 있잖아요. 먼저 채소를 익힌 다음에 거의 맨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으로 두른 다음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맛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산패되지 않은 기름을, 좋은 기름을 섭취하기 위한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사실 올리브 오일 자체는 좋은데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대두유나 식용유로 튀긴 것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걸 결코 좋은 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들의 발연점이 낮은 것 때문에 보안해서 사용하는 이 요리 중에 하나가, 기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버터입니다. 기버터의 경우에는 우유 먹지 말라 하면서 기버터는 먹어도 되냐 하시는데,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다 제거한 겁니다. 우유에 있는 수분도 다 제거를 해서 굉장히 순수한 지방의 형태이고, 보통 목초로 만들기 때문에 비교적 항생제나 여러 위험물질도 안전한 편입니다. 더 좋은 것은 250도라는 발연점 온도예요. 우리가 막 끓여도 250도 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름 요리를 할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발연점 높은 기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버터입니다. 또 기버터는 인도에서 치료제로도 사용할 정도로 그냥 맛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 치료와 또 어떤 건강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버터로 볶음 요리를 좀 마음껏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가족력이나 운명적으로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과 공포로부터 모두 다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처럼 암도 대사질환입니다. 가족력 유전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의 삶을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또 음식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는 암에 걸리지도 않을 수 있고, 설령 잠깐 찾아왔더라도 충분히 다시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암이 사라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암이 그 자체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암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시고 또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